이 아파트 홈페이지 지금 주민들이 이거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다 광고 하나 넣어라.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광고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광고도 잘 되더라고요. 한 하루에 한 광고비가 생겼어요. 바로 또 사업을 했죠. 그럼 이제 경험도 충분하셨겠다. 어떠셨나요? 좀 승승장구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신용불량자 됐죠. 아니 신용불량자. 아니 뭐 어쩌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까? 그때 뭐 신용불량자 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회사를 일찍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장 제가 눈치를 많이 본 게 그거였어요. 직원들이 결혼한다든지 애를 낳아서 이제 돌잔치가 오라든지 아니면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경조사에.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어렸던 나이니까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 직장 동료 선배들한테 가서 이렇게 얼굴 도장 찍고 축의금을 건넨다는 게 되게 번거로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주말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주말에 보통 결혼식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기 싫죠, 솔직히. 근데 눈치 보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뭘 만들었냐면 온라인 청첩장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청첩장 지금은 이제 대중화됐잖아요. 모바일 청첩장. 그 당시면은 뭐 아니 이거 대박 나야 될 아이템 아닙니까? 그때 2004년도였죠, 2004년. 그때는 뭐 그 휴대폰 없었고요. 그때는 뭐 미니홈피가 뜨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모바일 청첩장이 아니고 PC 기반의 웹사이트 모바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모바일 그 청첩장을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초청하면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방명록에다 글 남기고 축의금도 온라인으로 그때는 휴대폰 결제가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로 축의금을 낼 수 있게 싸이월드 뭐 미니홈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방명록에 글 남기고 계좌번호 주고 부럽다 이런 식으로 잘 tuk간다 이거. 근데 아마 어르신들은 안 했죠. 그래서 그걸 영업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만들고 제가 디자인하고 영업을 하니까 아니 뭐 결혼식장이나 이벤트 회사들이 되게 뭐라 하는 거야. 아니 결혼을 해서 청첩장 사람들이 얼굴 도장 찍으러 와서 축의금을 내야지. 이렇게 버릇 없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 팔아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그 축하를 넘기고 이렇게 송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직접 와서 이거를 만나서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의미 있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 마인드가 그랬네요. 마인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트래픽을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말아먹었어. 그건 뭘로 만드셨나요? 뭐 언어가 뭐 PHP로 웹사이트. 디자인은 어떻게? 제가 했었어요. 디자인은 제가 포토샵도 그때 당시에는 잘 했어요. 그 당시는 에이작스 기술이 있었나요? 에이작스로 했어요. 에이작스로 해서 웹 2.0를 해가지고 에이작스로 해가지고 근데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그러면 뭔가 좀 그렇게 화면은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이쁘게 만들었을 건데. 그렇게 이쁘진 않았지만 제가 인적 감각이 들어갔는데 약간 심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응이 없어가지고 1차적으로 그 사업은 망했고 두 번째 사업을 뭐냐면 웹아트가 그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다운로드 받고 그렇죠. 자료 다운받고 드라마 받고 영화 다운받고 뭐 이런 거 불법의 천지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예전에 사슬 유비에서도 운영을 해봤어요. 스토리지가 많아야 되잖아요. 서버가 일단 그때 당시 P2B는 아니었으니까 P2P 당나귀 시들은 물론 있었지만 그 P2P 유저들은 아무래도 좀 고급 유저들이고 웹아드 유저들은 내가 원하는 자료를 딱 치면 바로 떼어야 돼. 그래서 이제 웹아드가 유행을 했는데 제가 스토리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제가 자금을 모아놓고 있으니까 카드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줄여받아가지고 서버를 3천만 원짜리 샀어요. 스토리지 엄청 큰 걸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카드 따이면은 대출 이자가 얼마 정도? 한 16% 정도 그러기가 있었죠. 16%면은 이건 뭐 거의 대부업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안 됐죠. 카드 회사들이 대부분 그 정도 이유를 붙이죠. 지금도 안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다행히 김대중 시대였기 때문에 카드를 좀 남발했어요. 시대죠. 카드 써라.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도 뭐 연봉이 뭐 1,000만 원도 안 됐는데 한 달 60만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도가 3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3장 있었거든요. 3장. 한도가 3천만 원이었다. 근데 3장이면 5천만 원. 다 하시는 않으셨을 예, 것 다 같고요. 비싼 쫄이니까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품을 이제 웹아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스토리지도 근데 웹아드라는 게 사실 광고를 해야 돼요. 그치, 누가 들었어. 네. 다운로드 근데 받으려. 광고비가 없잖아. 제가 또 카드를 끌어서 광고비를 있으면 물론 좀 트래픽이 늘어났을 건데 근데 그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반적인 웹아드를 만들면 이제 경쟁 사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네.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에 그 당시에 살았으니까 내단지 아파트 홈페이지를 무작위로 만들자. 누가 만들어달라고 했냐 아니고 제가 그냥 알아서 롯데캐슬, LH 뭐 아파트를 만들어서 아파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거기서 뭐 하는 거 그렇죠. 아파트 홈페이지 들어와서 웹아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때 당시에 IPTV가 없었으니까. 아이러브 아파트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홈페이지를 누가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아파트를 대문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형식이죠. 네. 뭐 반상회 게시판도 있고, 뭐 중고거래 게시판도 있고, 뭐 자료실 같은 데 가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이제 다 자료를 공유를 시키는 아파트 홈페이지죠.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보통 뭐 700세대, 뭐 1000세대, 2000세대 뭐 이런 아파트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아파트에 광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아무나 광고하면 또 안 되니까 광고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제가 친구들하고 모아서 야간 침투를 했어요. 들어가서 네. 우체통? 네, 우체통. 우체통에 우체통 야간 체험이죠. 근데 편지글을 써서 우리 아파트 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접속하면 만상회도 할 수 있고 뭐 중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자료실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그 아파트 막그 우체통 다다다다 꼽아가지고 새벽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트래픽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다 없어지고 그 아파트 그 광고문이 다 가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니까 이제 다 철거했겠죠. 관리소에서 관리소에서 주민들은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또 생각했어요. 이걸 이쁜 편지 봉투에다 접어서 넣자. 아예 쏙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우리 아빠 내 집에 오는 편지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2차 시도. 네. 그것도 이쁘게. 네. 그래서 먹혔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0원씩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홈페이지를 많이 확장을 하고 이러니까 한 3달 정도 지니까 한 30만 명. 30만 명이요? 30만 명. 그러니까 왜냐면 또 공짜잖아요. 뭐 이런 이용료를 안 받았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누구나 거기서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올리고 또 게시판 올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드라마 다운받는 거. 그때도 물론 전자등이 거의 없었어요.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때 저는 이제 그 문제 생기기 전에 웹아드에서 자료를 만드는데 공유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 이제 트래픽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3개월 후에 제가 광고 상품을 만들었어요. 아파트 홈페이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세탁소 광고, 배너 같은 거. 아파트 홈페이지에 그 앞에 상가가 많잖아요. 그 상가에 가서 이용을 했어요. 이 아파트 홈페이지 지금 주민들이 이거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다 광고 하나 넣어라.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광고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광고도 잘 되더라고요. 한 하루에 한 1,000만 원씩 광고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며칠만 가니까 뭐 며칠만 한 달 지나면 몇억 그러니까 이거 됐다 잘 됐다 몇 달만 있으면 페라리 사고 페라리 있었으면 페라리 있었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잘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갑자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상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사람들이 연락와서 관리소장? 너 뭔데 왜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느냐? 상표권 위반. 상표권? LH 아파트.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그 자기들의 상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상표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위반. 그래서 막 전화 왔는데 한두 군데 지금 제가 와가지고 그냥 뭐 내년 좀 주고 그렇게 하려는데 막 엄청 그 협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막 관리 협회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와. 이건 안 내리면 고소한다. 니 감방 가고 싶나? 뭐 이러고 그때 당시에는 또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관리소장이라는 직이 아무래도 좀 인맥 있잖아요. 근세선이 좀 있었고 야 집에 찾아간다. 그래서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겁났죠. 제가 그때 27살이었어요. 또 할아버지들이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 멘탈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 막 변호사를 써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그냥 괜히 깜빵 가면 뭐 하겠냐, 돈도 무엇이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그리고 광고비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네. 폐쇄를 해버리면 제가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광고비를 다 돌려줬어요.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았던. 그래서 신용문제가 그러니까 이미 돈을 벌었는데 이미 까먹은 거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만회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환불을 해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거 참 웃기네요. 할아버지들 형님 뭐 요새 막 제가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어떤 워드프레스로 만들어가지고 상품 같은 거 올리면은 노출 안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자기네 상품 노출 안 되니까. 그때 제가 변호사를 받았다라면 아마 도움이 됐을 건데 제가 뒤에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왜 그걸 포기했냐 아깝다. 왜냐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분양을 받았고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만 받는다. 관리소장하고 계약을 할 필요 없이 그렇네. 입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면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승산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카보거나 띄워서 동의합니다. 아니면 그냥 탈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방법은 생각 못하고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법도 모르고 한 거죠. 근데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리니까 그리고 또 막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신용불량자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프리랜서 하면서 직장을 다녔죠.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그냥 뭐 지금 같으면 이제 크몬 같은 사이트에다가 내 이력서하고 이런 거 레퍼런스를 올려놓고 만들어드립니다. 회사는 안 다니시고? 회사 월급으로는 이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그때 신용불량자 하셔가지고 빚을 많이 지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한 6천 정도.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6천만 원이면 대부분 다 갚으려면은 월급에서 다 가져가지고 압류도 했었죠. 급여 압류도 했었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니까 카드도 못 만들고. 조금은 그 돈 300만 원 받으면 좀 나아지겠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3천억을